사실 저희 집은 굉장히 화목하고 평안했습니다. 평범했지만 늘 성실했던 남편과 저의 꾸준한 노력 덕택에 저희 집을 어느 정도 부자 대열에 오르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시댁에서 대를 이어온 20년 정도 된 가업이었고, 시부모님들께서 지켜오신 믿음과 신뢰 그리고 정직함으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죠. 사실 건어물 가게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남들 사는 만큼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에 타격을 받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는 늘 든든한 것이 없을까 하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는 결단코 마음 편하게 살 수만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기 전 부동산이 돈이 될 것이라는 걸 예측했고, 남편과 제가 운영하고 있던 건어물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그 돈들은 오로지 부동산 투자에만 집중하게 되었죠. 사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아온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희가 투자한 집들은 집값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기 시작했고, 가만히 앉아서 몇 억을 벌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한마디로 저희 집은 벼락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절대로 자만하거나 경솔하지 않았어요. 10원짜리 하나라도 허투루 쓴 적이 없을 만큼 남편은 알뜰하고 겸손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좀 달랐어요. 저한테 쓰는 건 아끼더라도 하나뿐인 아들에게만큼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돈 번 것이기도 하고요. 여보, 민호 이제 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나 사립 명문학교 보내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자기야, 나 자기가 하는 말 다 찬성인데 솔직한 마음으로 민호 남들보다 튀게 키우고 싶지 않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집 근처 가까운 데로 보내자. 아니,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잖아. 그리고 내 아들만큼은 무조건 좋은 걸로 다 해주고 싶다고. 응? 여보, 부탁해. 그래, 당신 마음 알아. 하지만 굳이 그런 걸 안 해도 충분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먹고 싶다는 것, 입고 싶다는 것, 갖고 싶은 거 어느 하나 부족하게 해준 거 없어. 그건 당연한 거고, 못 먹고 못 입고 뭐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 몰라. 민호 학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얘한테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어. 당신도 이건 좀 따라줬으면 해. 알았어. 당신도 적당히 해. 어제도 민호한테 용돈 5만 원이나 줬더라? 걔 이제 겨우 7살이야. 자기야, 매일 걔 유치원 갔다가 집에 혼자 있는데 돈이라도 쥐어줘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알았어.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해.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뭐든지 더 해주었고 부족함 하나 없이 키워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네요. 이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의 잘못된 사고가 박힌 시점이요. 아들은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귀하게 길러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부자의 인생을 살았고, 저희 부부는 여전히 건어물 가게를 하면서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정말 놀라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인가 하며 남편과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광경을 제가 직접 겪고야 말았죠. 그 착한 제 아들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일하고 있던 여직원에게 무례하게 했고 심지어 폭력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경찰서에? 폭력은 뭐고 욕설은 또 무슨 말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나 이 백화점 VVIP야. 그런데 셔츠에 커피 좀 쏟았다고 난리치잖아. 그래서 한마디 한 것이 다야. 뭐라고? 야, 네가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 묻힌 게 뭐 죽을 죄라도 돼? 아르바이트나 하는 주제에 감히 누군지 알고 그딴 말을 해? 너 당장 잘리게 할 줄 알아? 네가 거기서 받는 월급보다 내가 그 백화점에서 쓰는 돈이 몇 배나 될걸? 어디 거지 같은 게. 남편과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는 내 아들이 아닌 듯한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백화점에서 셔츠를 사러 갔다가 입어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정도로 안목이 없냐고 하며 옷을 골라준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이 왜 소리까지 지르냐고 따지자 아들은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커피를 부어버렸다고 했죠. 심지어 막말에 욕설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소란스러운 와중에 담당 매니저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들이 실수로 그랬다며 넘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CCTV를 돌려보게 되었고 아들이 일부러 그랬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기에 그것을 따져 물었지만 아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경찰서까지 부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내 아들이 이런 비겁한 놈이라는 걸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너무 기가 막혀 했지만 결국 아들이 한 짓이라 대신 사과드리고 억지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들은 말 그대로 개망나니처럼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돌아다녔고 남편과 저는 사과를 하고 다니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나이가 20살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도 없이 그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부모의 재산만을 흥청망청 써대는 것 뿐이었죠. 사실 이런 적이 처음은 아니었고 학생 때도 좀 속을 썩이긴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는 뒷전이고 학생의 신분으로 술, 담배에 걸려서 선생님께 불려가기 일쑤였고 미성년자임에도 날밤을 새우고 외박까지도 했었죠. 하지만 이때는 사춘기인가 보다, 학생이라 잠시 방황하나 보다 라고 넘어갔고 사내 아이다 보니 외박도 이해해 주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혼내려고 했지만 어릴 때니 반항심만 더 생길 것 같아서 참았던 것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넘어간 그것들이 결국 성인이 된 내 아들을 심각한 사회 인성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것 같네요. 명품을 밝히고 유흥만 즐길 줄만 알았지 가족들과는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혼자서 자신의 인생만 살았던 것 같네요. 아들에게 부모라는 것은 자신에게 돈을 대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죠. 엄마, 저기 아빠 데리고 집에 가. 왜 그렇게 거짓골로 다니는 건데? 이렇게 나올 거면 밖에서 나 아는 척 좀 하지 말든가. 창피하다고. 뭐라고? 이 녀석이 진짜 너 아버지 앞에서 그 소리를 해? 진짜 쫓겨난다고? 몰라. 빨리 집에 나가. 야, 이 자식아,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정신 안 차려? 가족의 인연을 끊자고 소리도 지르고 뭐라고 해도 저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며 요리조리 피하기만 했던 군대도 결국 강제로 신청시켜서 보내버리게 됩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정신을 좀 차렸는지 기가 죽어서는 남편과 저에게 대하는 태도도 180도로 변해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제 발행과는 정반대로 군대 제대 후 예전보다 더욱더 난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와 남편을 끊임없이 실망하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먹고 여자를 만나고 사고를 치고 이렇다 할 직장도 다니지 못한 채 돈만 펑펑 쓰고 다니는 말 그대로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로 달래도 보고 부탁도 해보고 혼내기도 했지만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아들은 도무지 제 말이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특단의 조치로 아들에게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일절 끊어버렸고 심지어 2년도 끊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미친듯이 발광을 하더라고요. 아, 엄마, 카드 뭔데? 왜 끊는 거야? 나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진짜 해도 너무한 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너 어딘데? 몰라. 자식 낳았으니까 책임은 져야지. 돈이나 보내.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알고 말도 없이 끊냐고.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 이제 곧 30이야. 제발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살아. 취직도 하고. 내가 알아서 한대도 그놈의 취직 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건물도 있는데 무슨 취직. 엄마 아빠도 답답하게 왜 장사를 한다고. 좀 어리석게 굴지 좀 마. 네 잘못한 거 반성은커녕 시끄럽고 빨리 돈 붙여. 진짜 창피하게. 이게 뭐야. 여보세요. 야, 이 자식아. 아버지. 좀 유치하게 이러지 마시고. 카드 살리라고요. 너 마음대로 살 거면 부모와 인연도 그냥 끊자.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게 딱 넣어두고 하는 말 같네. 네가 쓸 돈 네가 알아서 해. 부모가 네 봉이냐?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네 엄마한테 부탁도 일절하지 마. 그리고 네 오피스텔도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알아서 해. 그 후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해주던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은 채 1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노는 것밖에 없는 아들도 이도저도 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결국 제 앞에 거지꼴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잘못했다고 정신 차렸다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울고 불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당당하고 배짱 좋던 녀석이 무릎까지 꿇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남편은 이런 모습도 다 거짓말이라고 절대 못 믿겠다고 하며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개망나니 자식이 고작 1년 만에 정신을 차렸다고? 어디서 또 부모를 속이려고 들어.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하지만 아들은 진짜 변한 건지 남편의 강력한 불호령에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건어물 가게에 직접 찾아오기까지 해서 시키지도 않은 장사를 하고 또 청소까지 하며 쥐 죽은 듯이 그렇게 몇 달을 버티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아들을 보니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파서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남편에게 용서해주자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앞으로 1년 동안 건어물 가게 열심히 운영해봐. 너 하는 거 보고 내 가게와 도로 앞 저기 건물 너한테 줄 건지 생각해보마. 아들은 보란듯이 남편이 제시한 1년을 열심히 노력했고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일만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내심 놀랐고 진정으로 아들이 변한 것 같아 부모로서 뿌듯함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다시 아들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빼앗았던 차도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차와 집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원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지내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눈물까지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결혼을 생각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서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글쎄 저희 건어물 가게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지를 듣고 나서는 더욱더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직원은 외모도 그닥 예쁘지도 않고 저희 아들이 만나서 놀았던 그런 여자들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고아였던 그 여직원은 저희와 일한 지 7년이나 되었었고 마음씨가 곱고 꼼꼼하고 그래서 며느리감으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진짜로 제 아들과 사귀고 있었다는 것이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지숙이? 우리 가게 일하는 그 지숙이 말하는 거 맞지? 네, 어머니. 아, 정말이야? 아니, 어떻게 둘이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일을 하면서 지숙이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사실 그간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달리 지고지순하고 착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에 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지숙이가 일도 잘하고 마음씨 고운 건 인정하지. 그래,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지숙이라면 우린 너무 좋지만. 네, 어머니, 아버지,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야 민호, 네가 정신을 차렸나 보구나. 여자 보는 눈도 생기고 이제야 마음에 드는구나. 네, 아버지, 만난 지는 이제 5개월쯤 됐고요. 그리고 결혼을 서두르려는 이유도 사실은 지숙이가 임신을 했어요. 아들은 그렇게 저희 가게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여직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바라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착실한 며느리, 그리고 어릴 땐 속을 많이 썩였지만 정신 차리고 집안 대소사를 모두 책임지는 아들, 심지어 태어날 손주까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남편과 저는 너무 기뻤고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2달쯤 지났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바로 그때가 저의 운이 끝이라는 것의 서막과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민호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게 뭐야? 뭔데 그래? 그런데 며느리는? 지숙이는 어디 간 거야? 죄송합니다. 지숙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뭐? 왜? 어디라도 아픈 거야? 임신한 애가 아프면 안 되지. 그게 지숙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건지 자연유산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뭐? 아니, 갑자기 어쩌다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병원 어디 있어? 내가 가봐야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가 있으려고요. 당분간 가게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당연하지.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클까. 지숙이 탓 아니라고 전해주고 우리들은 신경 쓰지 말고 몸이나 간수 잘 하라고 전해줘. 아이고. 그렇게 며느리는 유산을 했고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겹친다고 했던가요? 몇 달 후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마저 새벽에 일을 하다가 그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고 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눈빛이 변해서는 엄마! 그래 민호야, 이제 우리 세 식구 잘 살면 되지?
하늘 날아간 아빠는 잊으라고. 그래, 그래야지. 엄마, 이제 우리 건어물 가게 팔아버리자. 아빠 때문에 억지로 한 거잖아. 저딴 거 대를 이을 필요도 사실 없잖아. 뭐라고?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이제 잊어. 새 삶을 살자고. 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한 달 됐어. 갑자기 나타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왜 그래? 내가 진짜 이딴 건어물 가게 좋아서 받아들이는 건 줄 알아? 누가 이런 비린내 나는 일을 좋아하겠어. 그냥 아빠가 안 받아주니까 연극한 거지. 이제 아빠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요즘 좋은 거 하고 있어. 자, 이거 용돈. 아들이 이제 편하게 해줄게. 건어물 가게? 그거 문 열지 말고. 알았어? 너 이 돈 뭐야? 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쫙 나더군요. 그랬습니다. 아들은 변하고 정신 차린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의 돈을 보고 연극을 한 것이었죠. 남편이 죽자마자 잘 됐다는 듯이 나타나서는 바로 폐륜을 저지르는 아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고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며느리가 떠올랐죠. 혹여나 그 결혼도 전부 사기였고 연극이었는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더라고요. 참, 엄마, 나 그리고 이혼할 거야. 저런 답답이랑은 못 살아. 임신이 그렇게 덜컥 되어버려서는 발목을 잡힐 줄이야. 그래도 쟤랑 결혼해서 아빠가 쉽게 건물도 준 거겠지? 이젠 뭐 하루도 같이 있기 싫어. 며느리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사기는 아니었지만 결국 며느리도 그 아들놈의 속임수에 놀아나 이용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가, 미안하구나. 어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책임은 져야죠. 뭐라고? 아니야. 너도 아무것도 모르고 했을 건데 네가 무슨 죄겠어? 혹시 유산한 것도 그것 때문이니? 네, 사실은 민호 씨가 정말 듣는 내도록 면목이 없을 정도로 아들은 며느리에게 쓰레기 짓을 했더라고요.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단 한 번도 며느리와 함께 병원을 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술집 여자들과 노름에 빠져서 방탄한 생활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까지 가졌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려고 참고 기다려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은 크게 싸우게 되었고,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 집에 가버린다고 나갔는데 며칠 동안 아들이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3일쯤 지났을 때 병원을 가야 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못 볼 꼴을 보고는 충격에 그만 유산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 미친 아들 녀석이 며느리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집으로 술집 여자를 불러들였고 며느리의 침대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했고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들을 잘못 키운 죄인으로 용서를 빌며 위자료와 재산은 넉넉히 주겠다며 며느리에게 이혼을 권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머니, 저 괜찮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민호 씨 사랑하고요. 정신 차릴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처음 저를 만났을 당시에 건어물 가게에서 열심히 했던 모습, 그 모습은 진짜예요. 민호 씨, 제가 바로 잡아 볼게요. 어머니, 저 믿어주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너무 고마웠고 면목이 없었기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지금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저에게 참 든든한 사람이다 싶었죠.
저는 그렇게 두 사람이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아들도 저에게 용돈이라는 걸 주기도 했으니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보험금 어디 있어? 지금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좀 줘봐. 아유, 이 녀석아, 뜬금없이 보험금은 무슨 보험금? 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래? 너 일한다면서 또 돈은 왜 필요한 건데? 엄마, 이번에 진짜 대박이라고. 이것만 터지면 그깟 돈 10배는 벌 수 있어. 이 정보는 무조건 사야 돼, 진짜. 야, 지수가, 네가 말해줘. 그래도 너 말이면 믿잖아. 어머니, 그게 민호씨 말이 맞아요. 요즘에 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좀 유명한 분이 저희 건어물 가게 단골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코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사고팔고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채고 민호씨가 그 정보를 사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누구야? 내가 돈 냄새는 완전히 잘 맡잖아. 그리고 아저씨, 내가 딱 보고 알아봤지? 그래서 내가 더 잘 챙겨 드렸더니 그 정보를 나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지수가, 확실한 거야? 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어머니, 그분 엄청난 재력가에 저희 시장 상인분들도 비밀리에 조금씩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라고. 이거 진짜 정말 마지막이야.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줘. 아들이 코인인가 뭔가를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확실한 정보라고 했고, 일종의 도박 같은 것 아니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번 정보 놓치면 후회한다느니 미치도록 저에게 닥달하고 밀어붙이기에 저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믿고 남편의 보험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고,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정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단계에 걸쳐서 받아야 된다느니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두세 가지가 되는데 그걸 모두 사야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나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며 돈을 달라고 했죠. 결국 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자산을 전부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겠다고 한 아들은 또다시 저를 실망시켰죠. 어머니, 저희 어떡해요? 왜 그래, 아가? 민호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살고 있는 원룸 월세가 밀려서 나가야 하게 생겼어요. 무슨 소리야? 원룸이라니? 너희 오피스텔은 어쩌고? 알아듣게 얘기해봐. 정말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었습니다. 인간도 재활용이 된다면 그곳에 쳐놓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아들의 행배는 도를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뻔히 집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먹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혼을 요구하는 건 기본이었고, 외박은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술집 여자는 애인이라며 며느리에게 이혼해달라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들은 그 애인이라는 술집 여자에게 돈을 얼마나 갖다 바친 건지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까지도 팔아서 그 여자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들의 애인은 소위 말하는 꽃뱀이었고, 아들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뺏어가 버리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남자가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면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준다는 걸 텔레비전에서나 보았지, 이런 인간 쓰레기가 내 자식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며느리는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호 자식은 뭐 하고 있니? 지금 또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너희 이제까지 그 원룸에서 산 거야? 민호 씨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요. 그런데 월세가 많이 밀려서 이것마저도 집을 빼달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너희 그 투자한다던 그 코인은 그거 어떻게 된 건데? 그걸로 돈 좀 번 건 없는 거야? 그것도 설마 아니지? 어머니 죄송해요. 그 사람 사기꾼이었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다 망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떠날 때 정신 차린 줄로만 알고 유산을 물려준 건물까지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고 그때 남편의 말대로 받아주지 말고 더 정신 차리게 내비뒀어야 하는 건데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것 같습니다. 급한 대로 며느리에게 밀린 월세를 겨우 보내주었고 그 후 두어 달 잠잠한 것 같더니 아들에게 온 한 통의 전화에 저는 기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뜬금없이 며느리가 죽었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멀쩡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넌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하다 그런 말까지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엄마 정말이야. 얘도 뭐 할 만큼 했지? 알고 보니까 얘 위안 말기였대.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서 떠난 걸 보면 얘가 착하긴 착해. 그지? 엄마, 얘 사망보험금 나오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아무짝에 쓸데도 없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선물 하나는 주고 가는구만. 너 정말이야? 지숙이가 진짜 죽었다고. 그래, 엄마 병원으로 좀 와. 그리고 나 지금 바빠서 가봐야 하니까 여기 장례식장 좀 지켜줘. 어차피 손님도 없어.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자식이 내 자식이라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 불쌍한 며느리를 죽도록 고생만 시키다 보냈는데도 미안한 내색 하나 없이 신나서 좋아하며 웃기까지 하는데 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저런 악마를 키워낸 건지 정말 암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며느리를 보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결국 남은 거라곤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와 건어물 가게 뿐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렇게 며느리의 유품도 정리할 겸 아들과 함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분노로 가득한 눈으로 오줌을 지릴 듯이 몸을 떨면서 며느리가 남긴 유언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 유언장을 보았고 끝이 없는 비극에 오열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민호씨, 나랑 사는 몇 년간 바람 피우고 돈 쓴다고 고생했어. 사실 그 코인 아저씨 사기꾼인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술집 여자도 옛날 내 고아원 친구였고. 그렇게 쉽게 당할 줄은 몰랐는데 당신과 사는 내 기분은 늘 거지였어. 그러니 너도 당해봐. 평생을 거지로 사는 걸로 준 만큼 돌려받는 게 인생 아니겠어? 그럼 안녕.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던가요? 그 착한 며느리도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당했던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펼쳤더라고요. 자신이 위암이라는 걸 알고는 절대 자신에게 돈을 써서 살려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꾸몄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였죠. 그렇게 저는 잘난 아들 덕택에 벼락부자에서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과 절연이 답인 걸 알았지만 아픈 손가락도 제 손가락이었기에 끝까지 믿어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더니 결국 전부를 잃게 하였네요. 하지만 남편과 열심히 가까운 그 작은 건어물 가게만은 건들지 않았기에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건어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들과는 인연을 끊고 싶어도 그 가족이라는 인연이 뭔지 그래도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요즘은 좀 잠잠하네요.
저라도 죽기 전까지 망나니 아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좀 돌려놓아 보려고요. 세상 모든 철딱선이 없는 자식을 가진 분들 힘내시고, 저도 하루빨리 아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무한테도 하지 못할 남부끄러운 이야기 여기에다 풀어놓고 나니 마음은 편하네요.